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 안 지키면 10년 빨리 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심지어는 어제 하려던 일을 금세 잊어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건 절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을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위험한 습관,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혹시 밤 12시 넘어서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을 대충 자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노화 촉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늦게 자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다 자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을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모든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계속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박영수 씨 68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박 씨는 평생 새벽 1시에 자는 게 습관이었어요. 젊을 때는 직장 일 때문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나는 올빼 미형이라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밤늦게 TV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급격히 거칠어졌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느리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부인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수면 패턴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박 씨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밤 11시에 자는 걸 한 달간 실천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24시간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정비 시간이에요. 기계들 점검하고 고장난 부품 갈아 끼우고 청소하고. 그런데 정비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공장이 점점 망가져서 제품 품질도 나빠지고 결국은 공장 전체가 빨리 낡아버리겠죠. 또 다른 문제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아직 낮이야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숙면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 첫째, 잠자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밤 11시 이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에는 안 와도 눈을 감고 누워있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둘째,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TV, 책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만일 잠이 안 온다면 침실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금지해야 해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초콜릿까지 피해주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해주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야 해요.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 작은 전자기기에 LED 불빛도 가려주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10시 30분에는 세면하고 10시 45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11시에는 침대에 눕는 식으로요. 연령대별 수면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50대 분들은 아직 회복력이 좋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수면 패턴을 바꾸시면 한두 주 안에 효과를 보실 거예요. 60대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주세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요. 70대 이상 분들은 낮잠도 중요한데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늦게 자거나 오래 자면 밤잠에 지장이 생겨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요. 첫째,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금방 알아챘는데 나이가 들면 심각하게 탈수가 되어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져요. 셋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 안의 수분 저장 공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죠.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독소 배출도 잘 안 되고 뇌 기능까지 떨어져요. 65세 김미자 씨의 자세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김 씨는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마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 밤에 깨는 게 싫다. 물만 마시면 배가 부르다 이런 이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부가 급격히 거칠어지고 각질이 많이 생겼어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졌죠. 둘째, 변비가 심해졌어요. 3, 4일에 한 번 겨우 볼 정도로. 셋째,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넷째,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했고 냄새도 심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물을 너무 안 마시시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하루에 8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밤에도 깨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도 해결되고 두통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화초로 비유해 드릴게요. 물을 안 주면 화초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들시들해지다가 나중에는 잎이 누렇게 되고 결국에는 말라 죽죠. 우리 몸의 세포들도 똑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시들어가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물 부족이 노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액이 끈적해져요. 그러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관도 빨리 늙어요. 둘째, 관절이 뻣뻣해져요.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관절이 마찰을 많이 받아서 빨리 닳아요. 셋째, 신장에 무리가 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넷째, 뇌 기능이 떨어져요. 뇌도 물이 많은 장기인데 탈수되면 집중력, 기억력이 모두 떨어져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물 마시기의 골든룰.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에서 35ml예요. 60kg이시면 약 1.8리터에서 2.1리터. 컵으로 따지면 9잔에서 10잔 정도예요. 언제 마셔야 할까요? 기상 후 첫 물 한 잔은 필수예요.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셨으니까 몸이 탈수 상태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해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 마시기가 힘드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레몬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넣거나 민트를 넣어서 향을 내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을 원하시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아요. 연령대별 물 마시기 가이드예요. 50대는 운동량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많이 마시셔야 해요. 특히 운동 후에는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60대는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70대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물 마시기를 꺼리시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줄이고 낮에 충분히 마셔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노화까지 촉진시켜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늙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단기간에는 괜찮아요. 문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뇌세포도 손상시켜요. 또한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피부 노화도 촉진시키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63세의 정태호 씨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 씨는 40년간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걱정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죠. 경제적인 걱정이 가장 컸어요.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건강 걱정도 끝이 없었어요.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하고 밤잠을 설치곤 했죠. 자식들 걱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이 잘 살고 있나? 손자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어요. 경제 뉴스, 건강 뉴스, 사회 뉴스. 보면 볼수록 걱정만 늘어갔죠. 특히 인터넷 댓글까지 보면서 화내고 짜증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어요.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였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짜증도 늘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까지 신경질을 부렸죠. 부인이 보다 못해서 등산 모임이라도 나가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등산이야라고 귀찮아하셨는데 부인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산에서 운동하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산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인이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압력솥에 비유해 볼게요. 압력솥에 계속 압력만 가하고 김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라는 압력을 계속 받기만 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터져버려요. 스트레스가 노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텔로미어라는 것을 단축시켜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건데 이게 짧아질수록 세포가 빨리 늙어요. 둘째,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이에요. 셋째,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특히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줄고 골밀도도 낮아져요.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해소의 완벽한 가이드. 첫째, 운동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자연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공원이나 산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둘째, 심호흡을 생활화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4, 7, 8 호흡법을 하루에 여러 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이 안정돼요. 셋째, 취미를 만드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악기 연주 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넷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속마음을 나누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다섯째, 정보 다이어트를 하세요. 하루 종일 뉴스 보는 것, 자극적인 유튜브 보는 것, SNS 보는 것을 줄이세요. 대신 좋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여섯째, 감사한 마음을 키우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습관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연령대별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50대는 아직 활동적이니까 운동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60대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70대는 조용한 취미 활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적당한 휴식은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독이에요.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팅 디지즈, 즉 앉는 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급속히 약해지죠.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당분을 잘 소모하고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고 뼈도 튼튼해져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이순자 씨, 72세 분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활발한 분이셨어요. 시장도 걸어서 다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 아프고 오래 걸으면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릎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둘째,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 근육이 약해진 거죠. 셋째, 소화도 안 되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 운동도 느려진 거예요. 넷째, 잠도 잘 안 왔어요. 몸을 안 써서 피로감이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큰아들을 불러야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근감소증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근감소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두면 몇 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씨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움직여야겠구나 하고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도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기계로 비유해 드릴게요. 기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망가져요. 하나는 너무 많이 써서 닳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안 써서 녹이 슬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써야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안 하면 이 속도가 두세 배 빨라져요. 둘째, 뼈가 약해져요. 근육이 뼈를 자극해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골밀도가 떨어져요. 셋째, 심폐기능이 떨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쉽게 느껴요. 넷째,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근육이 당분을 소모하는 주요 장기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째, 우울감이 생겨요.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없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일상 속 움직임 늘리기에 완벽한 가이드. 첫째,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꼭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창문 열기 등 뭐든 좋아요. 둘째, TV 볼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광고 시간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세요. 셋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한층이라도 걸어 올라가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내려갈 때만이라도 계단을 이용하세요. 넷째, 집안에서도 활동량을 늘리세요. 청소할 때 음악을 틀고 리듬에 맞춰서 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발목 운동을 하세요. 이를 닦을 때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다섯째,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30분이 힘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라도 걸으세요. 여섯째,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우니까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등산 모임, 걷기 모임, 수영 모임 등 뭐든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연령대별로 적당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50대는 아직 체력이 좋으니까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하세요. 주 3, 4회 한 번에 4, 50분 정도가 좋아요. 60대는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꾸준히 하세요. 천천히 걷기, 실버 요가, 태극권, 라디오 체조 등이 좋아요. 일주일에 5, 6회 한 번에 3, 40분 정도로 하세요. 70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의자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잖아요.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세대분들은 많이 먹는 게 복이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20대에는 하루에 1500에서 1600 칼로리 정도였는데 70대가 되면 1200에서 1300 칼로리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살이 찌죠. 그리고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특히 저녁 늦게 과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69세 황경옥 씨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황 씨는 젊을 때부터 먹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맛있는 집도 잘 찾아다니시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나이 들어서도 이런 습관은 계속되었어요. 먹는 게 낙이지 뭐. 나이 들어서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뭘 하고 사냐면서 하루 세 끼를 모두 배부르게 드셨어요. 아침에는 밥 한 그릇에 반찬 여러 가지, 점심에는 면류나 백반, 저녁에는 또 밥 한 그릇 가득. 거기에 간식까지. 저녁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어요. 평소에는 7시에 먹다가 드라마 보느라 9시에 먹기도 하고 손자들 온다고 하면 밤 10시에 야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잘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살이 급격히 쪘어요. 특히 뱃살이 나오면서 옷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둘째, 소화가 잘 안 되었어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어요. 셋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늘어난 체중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간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였어요.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까지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두면 당뇨병이 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뭘 더 조심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가 고프고 음식 생각이 자꾸 나고. 하지만 딸과 며느리가 도와주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체중이 8kg 줄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도 덜 아팠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이제야 알겠다.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걸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 드릴게요. 엔진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나죠. 또 불순물이 많은 기름을 넣어도 엔진이 망가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먹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이라는 엔진이 고장나요. 잘못된 식습관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관을 빨리 늙게 해요. 과식하면 혈당과 혈중 지질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둘째, 염증을 증가시켜요.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요. 셋째,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다른 호르몬들도 영향을 받아요. 넷째,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면역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져요. 다섯째, 뇌 기능을 저하시켜요.
혈당 변동이 심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의 완벽한 가이드. 첫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음식 섭취 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둘째, 한 끼에 80% 정도만 드세요. 즉, 배가 살짝 부를 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수저를 놓으세요. 포만감은 먹고 나서 20분 정도 후에 느껴지거든요. 셋째,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이전에, 그리고 가볍게 드세요. 저녁 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일해야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또한 칼로리 소모가 적은 시간이라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요. 넷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콩류 등을 매 끼니마다 드세요. 다섯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당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안 좋아요. 그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곡류, 생선 등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은 씹어야 해요.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 효소도 충분히 분비돼요.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는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여덟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드세요. 오후 3, 4시경에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건강한 간식을 조금만 드세요. 밤늦은 시간의 간식은 금물이에요. 연령대별 식사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50대는 근육량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 정도 충분히 드시고 운동과 병행하세요. 또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를 많이 드세요. 60대는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찜, 조림, 삶기 등의 조리법을 활용하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간을 맞추세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신경 써주세요. 70대는 씹기 편하게 조리하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해요. 고기는 다져서 조리하고 채소는 푹 익혀서 드세요. 하지만 영양 밀도는 높여야 하므로 영양제 복용도 고려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위험한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을 대충 자는 것. 밤 11시 이전에 자면서 우리 몸에 복구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에 8에서 10잔의 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것. 운동이나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주세요. 넷째,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것. 매일 30분씩이라도 움직여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다섯째,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 규칙적이고 적당한 식사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바로 우리를 10년을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습관들만 바꿔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혹시 이제 와서 바꿔봤자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에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거든요. 나쁜 습관으로 손상된 세포들도 좋은 습관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점심 후에는 1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저녁에는 7시 이전에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실 거고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실 거고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 보이신다고 말할 거예요. 건강한 노화, 아름다운 노화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으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시작하세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